아이를 바라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특별한 학습을 한 것도 아니고 학원도, 알파벳도, 플래시카드도 없는데 당신이 말을 걸 때 아이의 눈이 반짝이고 집안의 아주 작은 일에 함께할 때 표정이 살아납니다. 의견을 묻는 순간 아이는 비로소 존중받는 한 사람처럼 반응하죠. 저 역시 한때는 배움이란 반드시 방법과 도구, 촘촘한 일정으로 시작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아직 여린 아이의 뇌는 앉아서 받아들이는 학습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이의 뇌는 의미 있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감각을 통해 작동합니다. 아이들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어른이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할 때 가장 빠르게 배웁니다. 어른이 말없이 일을 하면 아이에게 보이는 것은 맥락 없는 동작들,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불안한 장면들 뿐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자신의 행동을 말로 풀어 설명하는 순간 세상은 갑자기 구조를 갖추고 연결되며 원인과 결과가 생겨납니다. 물을 따르는 일, 신발끈을 묶는 순간, 식탁을 정리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조차도 천천히 의식적으로 언어를 얹어주면 그 자체로 살아있는 배움이 됩니다. 아이는 단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사고 리듬을 느끼고 관찰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함께 흡수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머릿속 경험은 점점 정리되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으며 말은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 과정은 이후의 학습을 떠받치는 매우 깊은 토대가 됩니다. 세상이 설명되는 공간이라는 경험을 충분히 한 아이는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일에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이해가 느리다고 불리던 아이들 역시 사실은 너무 조용한 공간 속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일이 설명 없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말이 다시 돌아오자 호기심도 돌아왔고 그와 함께 어떤 압박도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배움의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여러 가정을 지켜보며 제가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일수록 사실 많이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 곁에 충분히 함께 존재해온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얇은 책 한 권을 옆에 두고 나란히 앉아있는 그 순간은 지식이 아이의 머릿속으로 주입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아이와 배움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어른이 서둘러 끝까지 읽어내려가면 아이는 학습이란 결국 빨리 해치워야 할 과제라는 메시지를 배웁니다. 반대로 어른이 멈추고 잠시 생각하고 질문을 건네며 이야기가 옆길로 새는 것을 허락할 때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배웁니다. 저는 등장인물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하던 한 아이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받았던 그 느낌만큼은 또렷이 기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 때문에 그 아이는 다시 책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질문은 기억력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질문은 아이가 틀릴 걱정 없이 추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잘못 예측됐을 때도 아이의 뇌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측하고 수정하고 다시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방식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며 시험 점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지적 자신감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읽기가 어른의 따뜻한 존재감과 온전한 관심과 함께 이루어질 때 아이의 뇌는 학습을 안전한 경험으로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어릴 적 무엇을 읽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책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사람, 귀 기울여주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압박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연결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는 자연스럽게 다시 배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어른들이 무심코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는 잘 돌봄을 받을 때가 아니라 함께 참여할 때 가장 깊이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일은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처리됩니다. 어른은 정리하고 요리하고 치우면서 조용하거나 초조해지고
아이는 그 곁에서 그저 지켜보는 구경꾼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이는 손과 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가 셔츠를 서툴게 젖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뇌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감각, 순서, 인내심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세고 채소를 분류하고 자기 힘보다 조금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 애쓰는 순간에도 아이는 숫자나 형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진짜 어려움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종이 위의 수학 문제에는 유난히 약하지만 실제 일을 맡기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해지는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추상적인 기호보다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사소해 보이는 일들은 아이에게 나는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건네주고 이 감각은 어떤 칭찬보다도 강력합니다. 아이가 자신이 가족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추론하고 더 잘 기여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조정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습니다. 엎지르고 느리고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짜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어른이 아이의 속도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면 아이는 배움이란 실수를 피하는 일이 아니라 다음에는 더 잘하기 위해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은 소리 없이 그러나 매우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성장해 나갑니다. 많은 어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가만히 두는 것이 불안하고 아이가 심심해할까봐 두렵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일정은 점점 빽빽해지고 장난감은 끊임없이 바뀌며 화면은 모든 빈틈을 메우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자극받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길고 조용한 틈 속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스스로 묻는 순간에 발달합니다. 정해진 시나리오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즉각적인 보상도 없을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안쪽을 향해 돌아서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창의성과 독립적인 사고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른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몇 가지 물건을 앞에 두고 아주 오랜 시간 앉아있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규칙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이야기가 흐르는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르게 개입하면 그 세계는 충분히 자라기도 전에 무너져 버립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자유는 아이에게 통제권을 실험할 기회를 줍니다.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하고 언제 멈출지 결정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몸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이것은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핵심 토대입니다. 스스로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의 자극과 지시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말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비어 보이는 순간들이 아이의 내적 집중력을 조용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즐거움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익숙해질수록 외부 자극에 덜 의존하게 되고 이는 어떤 강의나 프로그램으로도 가르칠 수 없는 정신적 지구력을 만들어냅니다. 아이의 지적 성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히는지가 아니라 스스로 던지는 질문의 개수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왜요라는 질문들이 어른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쓸데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멈춰 세우고 아이와 같은 속도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서둘러 답을 내놓을 때 아이는 지식이란 늘 자기 밖에 있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어른이 우리 같이 알아볼까?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생각이 충분히 유효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틀릴 수도 있는 추측을 허용받을 때 아이의 뇌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과 불확실함을 견디는 능력을 동시에 훈련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귀찮은 방해물이 아니라 지적 생동감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질문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가 되는 공간 말입니다.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세상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내 목소리는 가치가 있다는 감각을요. 돌이켜보면 일상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깊은 학습의 토대를 조용히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배움이 삶과 분리되지 않고 강요되지 않으며 복잡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에게 학습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어른이 아이에게 건네줄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배움의 힘일 것입니다.